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도 중요하지만 힘든 시기에 날 방어해 줄 수 있는 해지 자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쌀 때 믿음의 코인을 꾸준히 사는 것은 필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시기에 어떤 코인이 크게 채택을 받고 수혜받을지 공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기사도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짧게 살펴보면요.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면 이 네 개의 코인에 기관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BNB, 캔톤 네트워크 네 개의 고속도로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전 부분에서 이 네 개의 고속도로를 쓸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아발란체, 베이스 아비트럼, 하이퍼리퀴드, 트론 등도 규제 명확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요, 코인을 100% 코인만 들고 있을 때, 특히나 알트코인만 들고 있을 때 문제가 뭐냐? 코인만 하락을 하면요. 계속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통 코인만 들고 있는데 코인만 계속 떨어지고 다른 것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모든 자산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코인일 수 있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22년, 23년, 24년 그리고 그 전대도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뭐 10년, 15년 넘게 들었을 겁니다. 내 모든 자산이 국장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2년, 특히나 말부터 23년 초에 굉장히 극심한 금리 인상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은 웬만하면 파산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죠. 팔 수는 없고 현금은 없고. 그래서 현금이나 주식이 있으셔야 부동산 투자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회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50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좋은데, 60대가 넘어서 퇴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뭐 연금을 갖고 있고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국민연금 뭐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회사 일만 올인을 하다가 바로 퇴사를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도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든 코인 업계 투자자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매수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DAT 기업들이 있는데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DAT 기업이 나왔는데 그 기업들 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주가가 오른다. 아니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그거를 잘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DAT 기업 같으면 뭐 채굴하는 기업도 여기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채굴이 힘들어지니까 AI 인프라 투자 기업으로 바꾸는 이런 회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현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 스트레티지 같으면 배당주도 굉장히 잘 팔리고 우선주도 만들고 뭐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뭐 이더리움 DAT 기업도 비슷하죠. 주식 발행해서 팔고 전환사채도 팔고 스테이킹 이자도 가져가고 뭐 최근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러셀 3000에 뭐 유력한 이제 추가되는 후보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주식 발행이라든지 매수세가 더 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드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건 코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비트코인은 저 뒤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14만 개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고 본인들 준비금의 대부분이 국채거나 달러를 들고 있거나 금을 샀거나 금 엄청 샀었죠. 심지어 금광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다든지 AI 인프라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뭔가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말 많이 깨지고 나서
생각했던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요거더라고요.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론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세요. 각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5%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10%는 항상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조정이 뭐 5개월, 6개월 가버리면 현금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우리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해지 자산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10%까지는 안 돼도 되니까 아무튼 해지 자산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즉 노란색 이런 해지라든지 그러니까 알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노란색에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예상치 못한 조정이나 힘들 때 버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수없이 많이 맞아보고 알았겠죠. 이 막 죽을 똥 살 똥을 몇 번 겪어보니까 이 기나긴 하락이 또는 예상치 못하게 조정이 오면 이거 방법이 없구나. 이거 너무 힘들구나. 18년도, 19년도에도 느꼈을 거고요. 아마도 이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22년, 23년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이 구간을 버틸 수 있었겠죠. 좀 여유가 있게요. 그러고 나서 24년도 4월에서 10월 어땠습니까? 요때도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 갔죠. 뭐 굉장히 힘든 시기, 뭐 독일 정부가 팔았다느니, 뭐 일본에서 뭐 국채 금리 올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거 예상했던 사람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나긴 하락을 오- 온몸으로 맞아보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지 자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폭등을 해버렸던 과거의 제 해지 자산들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도 있었고 SK텔레콤도 있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해지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지 자산은요, 생각보다도 소극적이고 주종목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로 막 대박을 내고 한 방을 노리는 게 해지가 아니에요. 자, 다른 자산이 위험해질 때 또는 내 주력 종목이 위험해질 때 반대로 손실을 줄여주거나 반대로 움직여주는 자산을 해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지 펀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도박하는 분들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죠. 반대로만 움직여줘도 또는 손실을 줄여만 줘도 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 때 방어 역할을 해주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자산을 산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자제를 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24년 말이었죠. 정말 아무도 안 보는데 막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숨은 쉬고 있는 거야? 너, 야, 숨 좀 쉬어.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계속 죽어가는 뭐 한국의 일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순간이었고 SK텔레콤도 이 차트를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요.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뭐 심정지 차트, 심지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뭐 굉장히 큰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킹이 터져도 5% 떨어졌나요? 거의 뭐 심정지 차트로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야, 요거다. 요거는 정말 돌부처다. 안 움직인다 해서 그때 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다들 안 움직였어요. 그에 반해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미국 이제 뭐 보험 쪽, 생명보험 쪽 이제 메이저잖아요. 이거는 심정지는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우량주에 가까운 배당도 그런 대로 좀 주는 그런 차트였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의 미움을 받으면서 너 미워 하니까 이게 갑자기 3분의 1 토막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우량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거는 그래도 너무 심한데 라고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한 방을 노리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소극적으로 내 현금을 지켜주고, 예를 들어 코인이 반토막 나면 한 10% 정도만 떨어져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실제로는 뭐 덜 떨어졌겠지만요. 그러니까 덜 떨어져도 감사한데, 심지어 코인이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한다?
이보다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안 팔아도 나는 감사하고 멘탈이 강해지고요. 그냥 조금씩 팔아서 코인은 막 떨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버티고 있다든지 뭐 조금 심지어 오른다든지 그러면 조금씩 팔아서 뭐 코인을 산다든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산다든지 하면 굉장한 정말 멘탈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코인과 반대 방향으로 좀 해지할 확률이 있을 거,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좋겠죠.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주식,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한국 정유사사, 그러니까 정유사가 떠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떠올랐는데,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왜 그런지.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단순했어요. 자, 과거에는 이 친구들이 사실 해지 자산으로 들어갈 만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고 뭐 전쟁이 나고 하면 유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러면 정유사의 실적이 올라가서 이제 뭐 정유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나스닥 뭐 성장주 코인 이런 거는 떨어지고 그래서 해지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를 매기고 있잖아요. 즉, 뭐 석유가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걸로 팔아 하니까 석유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보는 좀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높고 막 이렇게 치솟고 있으면 제가 소개 자체를 안 드리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본인이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4개사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시총 1위고요. S5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GS랑 HD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GS 홀딩스를 사셔야 되고요. HD 현대 모회사 주식을 사셔야 된다. 근데 SK 이노베이션만의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2번, 3번, 4번은요. 거의 정유만, 기름만 파는 느낌입니다. 물론 GS 칼텍스랑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거를 한다고 하지만 1번인 SK 이노베이션에 비하면 그래도 정유만 하는 느낌, 조금 뭐 보수적이고 재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유주가 아시겠지만 평소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1번은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써 있긴 하지만 배터리, 뭐 SK 온도 있고 뭐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애매한 뭐 전쟁이 나도 즐겁지도 않고 주가가 재미없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SK 이노베이션 제가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SK 그룹 아시겠지만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SK 하이닉스, 뭐 SK 스퀘어, 뭐 SK 모회사 뭐 폭등하고 날아가고 춤을 추고 있을 때 SK 이노베이션은 전쟁이 나도 뭐 그렇게 안 올라가고 배터리가 돈을 다 까먹는다고 해서 뭐 적자 난다 그러고 전기차는 뭐 심지어 요 최근 들어 잘 팔리지도 않고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이런 욕과 뭐 안 좋은 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소개를 드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원래 평소에 정유주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날 때라도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게 이제 S51 거의 정유만 하는 회사죠. 아람코의 그 회사인데요. 평소는 재미없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뭐 이걸 누가 살까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데 요게 3월 초에 이란 전쟁이 났을 때 한번 팍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재미없어도 전쟁이 나면 그래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랬다가 비록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야, 이거는 뭐 올라가려 하면 떨어지고 전쟁 나도 떨어지고 계속 재미없는 뭐 아까 그 SK S51보다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큰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빨갛게 칠해봤지만 올라가려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제가 까맣게 동그라미 친 게 이제 3월 초에 전쟁 때인데요. 뭐 이렇다 할 뭐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5월 초가 더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다.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나타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차트랑 똑같습니다. 21년 초에 최고점 32만 원을 찍고 그 뒤로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뭐 유상증자도 한번 했다 그러고 계속 떨어진다. 이 재미없는 걸 누가 살까? 욕을 많이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업 구조를 짧게 살펴보면요. 정유로는 그럭저럭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수적인 기업 중에선 가장 공격적인 회사입니다. 뭐 새로운 무슨 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야, 요거 적자 나는 거 떠받치느라 주주들이 굉장히 고생 중이다. 요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에너지나 SK 인천석유화학을 보면 뭐 매출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최대이익, 고마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만 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손해 볼 게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회사도 뭐 안정적, 뭐 소포극자, 알짜, 초고마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까맣게 표시한 SK온이라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요 회사 요게 지금 굉장히 최대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 밑에 까만색 SKIET라는 것도 비록 매출은 적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마이너스 204%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터리랑 엮여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터져버리니까 분리해주는 막을 만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다 까먹고 있다. 그래서 뭐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그쵸?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뭔가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항상 적자를 안고 오랜 시간을 힘들게 끙끙 앓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부채를 엄청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면서 힘들게 극복한 후에야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 SK 이노베이션도 뭔가 목표는 거창할 겁니다. SK 이 에너지 종합회사를 만들고 싶다. 정유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배터리도 잘하고 싶고 AI 전력도 뭐 이렇게 담당하고 싶고 SMR 지금은 뭐 요새 많이 안 나오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뭐 이쪽도 투자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종합 에너지 회사로서의 거대한 목표를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라든지 윤활유를 통해서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빨간색 네모를 친 부분 SK온으로 배터리도 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SK ENS가 크게 보면 전력과 가스를 두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부족하다. AI 데이터 센터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고요. 특히나 테라파워 이게 2022년도에 굉장히 힘들 때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전력 쪽에 투자를 해서 테라파워의 2대 주주거든요. SK 모회사랑 함께 2.5억 불을 투자를 해놨고요. 1위는 모두가 아는 빌 게이츠가 1위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테라파워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나중에 전력이 또 필요해지면 이런 걸로 뭔가 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미래에셋이 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놨다더라. 뭐 SK텔레콤이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놨다더라. 한참 후에 막 2, 3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빛을 보면서 막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뭔가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 건 팩트잖아요. 게다가 요거는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제 추정이긴 한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소박하지만 아마 지금 최근에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해서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글쎄요, 뭐 그냥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요게 됐던 도시가 있고 안 됐던 도시가 있는데 현재는 뭐 웬만한 광역시 뭐시 전부 다 온누리가 됩니다. 자, 근데 온누리는 뭐 7%에서 10% 환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고유가 지원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온누리가 되는 데서 고유가 지원금을 쓰는 게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막 그렇게 소고기 막 사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온누리는 안 되면서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쓰고 싶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찾아보면 주유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온누리는 안 되는데 지역 화폐는 안 되는데 고유가 지원금을 쓴다?
저는 아마도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뭐 소박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한번 좀 어이없긴 하지만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코인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코인만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코인만 계속 하락을 하면 뭔가 여기에 반대되는 인버스 느낌의 이런 걸 hedge라고 하죠. 그런 걸 내가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코인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뭐 오를 때는 뭐 덜 오르겠지만 덜 떨어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와중에 욕도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요런 게 좀 해지 자산으로서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고 검증을 더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게 있고 없고는요. 하락이 갑자기 길어졌을 때 천지 차이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능 해법은 없겠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어 본 사람들만이 우물을 찾겠죠. 그래서 오래 버티는 방법을 아마 찾고 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힘든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